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구독자 리퀘스트 VIP용입니다. 자, SK스퀘어, 쿠쿠홀딩스, 두산 바켓입니다. 자, SK스퀘어는 주가 아주 많이 내렸죠. 7만원, 8만원 시작했는데 지금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자회사 실적 부진이 뭐 당연히 원인이 되겠죠. 자, 지주사업 쪽에 SK하이닉스가 뭐 대부분인데, 자, SK하이닉스가 뭐 아시다시피 3분기 실적도 빠졌지만 4분기는 적자 가능성까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주사 이건 뭐 금융업이잖아요, 이것도. SK텔레콤에서 분사됐죠, 인적 분할로. 자, 기업 가치로 보면 뭐 지금 뭐 BPS는 10만 원이 넘는데 그건 이제 숫자고요. 근데 어쨌든 3만 원대는 뭐 너무나 저평가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지금은. 자, 일단은 5만 원 들어가는 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장 좀 반등하면 5만 원 들어가는 건 문제는 없고, SK하이닉스도 사실 시장 안정되면 실적을 떠나서 차차 분기죠. 그러니까 내년 2분기 정도 정상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주가가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은 뭐 수급이 전혀 좀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저가 지금 잡는 바닥이고 쓰리 바닥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상장 데이터가 얘는 길지 않기 때문에 아래 지지 라인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아요. 그게 좀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뭐 충분히 반등할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박스 돌다가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1차 저항은 45,000원 잡으시고, 없어졌네요. 45,000원. 네. 그리고 2차 저항은 5만 원. 일단 이렇게 잡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신고가 가는 흐름은 사실 지금 업황이나 이런 걸 보면 당분간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45,000원, 5만 원 들어가는 것부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스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자, 쿠쿠홀딩스인데 쿠쿠홀딩스도 일단 앞전 슈팅에 비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뭐 보복 수업 이런 걸로 좀 올랐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뜸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 실적 부진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얘도 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어제는 뭐 중국 뭐 이런 걸로 좀 올랐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얘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이라서 거래량도 없고 4.3%인데 마치 한 10몇 프로 오른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액면 분할도 했었죠. 이거 100원 됐죠. 8월인가 언제로 기억나는데 액면 분할도 했는데 뭐 액면 분할 후에 크게 뭐 올라온 거는 없어요. 그냥 18,000원 이런 데 저항력을 아직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쿠쿠홀딩스도 이 자리에 있긴 사실 좀 아까운 종목이긴 해요. 이 규모를 볼 때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0억씩 찍던 기업이라 올해는 1,000억을 못할 텐데, 어쨌든 좀 이 자리는 좀 아까운 자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전성기 때 활약은 뭐 여기 보시면 아실 거고, 자, 이 그림도 이게 요 단기에는 지금 그거예요. 삼각수렴 형태라 움직일 때가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거의. 그게 어제도 신호탄일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렇게 삼각수렴 끝자리에서, 근데 워낙 바닥 라인이었기 때문에 다중바닥 형성하고 올라온 거라, 이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뭐 갈 길이 좀 멀어요. 이 종목도 18,000원 돌파하면 뭐 다음 저항이 2만 원, 그 다음에 한 24,000원, 3,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요 자리 리턴까지는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만 원, 물론 18,000원부터 안착을 해야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자, 얘도 좀 그런 거 좀 풀려야 돼요. 중국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두산 마켓인데 두산 마켓은 최근에 약간 뒤통수성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게 이날 뉴스를 한번 보면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자, 요거 보세요. 28일 날
28일 날 리포트가 뭐 4분기 양호한 성장세 기대. 그건 맞죠. 예. 그러면서 목표가 63,000원.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자, 63,000원이면 예, 뭐 신고가를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요 앞에 저항도 물론 많은데 여기 쪽도.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예, 블록딜이 떠갖고 급락을 해버렸죠. 예. 요런 것들 좀 예. 물론 그 사람들이 블록딜을 몰랐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예, 수급에 어쨌든 큰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예. 자, 근데 하나 이게 괜찮은 건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대세로 보면 예,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또 아니었단 얘기예요. 두산마켓이. 예. 자, 일단 뭐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가 돼 있고 예. 그리고 내년도 기대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두산마켓은 예. 예, 그렇게 큰 영향을 받기보다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예,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자, 뭐 뉴스 보면 뭐 공매도 에 관한 것들이 좀 나와서 이런 것도 좀 걱정거리가 좀 될 수는 있겠죠. 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거래 금지, 공매도 거래 예, 금지입니다. 현재는. 예. 자, 지지점으로 보면 사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35,500원 정도죠. 35,500원. 예. 근데 이번에 떨어진 자리가 35,000원이에요. 35,050원. 그죠? 예. 그리고 어제는 지켜냈고 자, 35,000원이 중요한 변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오히려 35,000원이 깨질 때마다 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입성해도 예,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좀 봅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물량이 조절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대로 다시 반등할 수도 물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잘릴 가능성이 있죠. 4만 원에서 이번에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사려는 자는 여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4만 원 도달하면 일단은 뭐 한번 위험 관리 한번 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둔탁한 자리 매수 가능한 데가 한 34,0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35,500원에서 34,000원 이 사이가 1차적인 매수 자리로서 괜찮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38,000원 갭 떨어진 라인 중심 라인 여기죠. 지지 라인들 있죠. 여기도 굉장히 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갭으로 밀려 내려온 자리죠. 4만 원. 이게 전일 또 이전 고가를 높였기 때문에 자, 이 정도에서 신고가였잖아요. 한 6개월 신고가였죠. 여기 와중에 이거를 다음 날 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잔인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죠.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고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내려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45,000원은 너끈히 뚫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45,000원 정도는 뭐 너끈하게 뚫어낼 것이다. 그런데 이 블록딜의 영향으로 어떤 차질과 시간적 낭비는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VIP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SK스퀘어, 쿠쿠홀딩스, 두산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